예, 지금부터는 다스 관련 수사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의 국정원 특활비 의혹 등에 대한 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BBK 특검 당시 다스의 120억 원대 횡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호영 전 특검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 기록을 넘겨받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검찰의 책임이 있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인데, 하지만 당시 검찰 관계자는 자료만 줬지 따로 수사 의뢰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호영 전 특검이 오늘 공개한 수사 기록 중 일부입니다. 다스의 120억 원대 횡령 사실을 인지했던 특검팀이 이 사실을 검찰에 이첩할지를 두고 논의한 흔적이 담겼습니다. 수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오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문제가 되면 특검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 특검은 10년 전 기록에 담긴 논리 그대로 다스 120억 원대 횡령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수사 기간 동안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대신 검찰에 수사 서류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받은 검찰이 후속 수사에 나서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목록을 붙여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하였음에도 서류 뭉치를 받아 창고에 넣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기록 인계와 수사 의뢰를 혼동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단순히 기록만 넘길 경우 기록 보존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의 사건 기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식 수사 의뢰가 없으면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그동안 불거진 논란에도 서면으로만 입장을 내놨던 정호영 전 특검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이제 거의 10년 만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으로 민변으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모습인데 오늘 기자회견에 나온 내용과 쟁점들 법조팀 강은석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네. 지금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정 전 특검이 그동안 서면으로 4차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밝힌 입장과 오늘 기자회견 내용 어떤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4번에 걸친 그동안의 입장을 사실상 종합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예.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신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터무니가 없다. 예. 또 검찰이 몰빠했켰던 120억 의혹을 밝힌 것이 바로 특검이다. 예. 또 특검법 취지상 이 120억 부분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예. 마지막으로 검찰이 이 같은 모든 기록을 인계하기로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못 밝혔지만 특검이 이제 120억 의혹을 밝혔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의혹 부분에 대해서 다스의 120억 원대 횡령을 그 격리 여직원 개인 범죄로 판단을 했었잖아요. 정호영 특검팀은 그 판단은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 전 특검은 이 120억 원대 돈과 다스의 경영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다스의 김성우 전 사장이나 이상은 회장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등과의 자금 흐름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사 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류를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또 눈길을 끄는 게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던 임채진 전 총장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그냥 서류를 넘긴 게 아니라 수사 목록까지 붙여가지고 인계를 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제대로 그 수사가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이 바로 당시 인계했던 수사 기록에 붙었던 이제 수사 목록입니다. 예. 즉 이제 수사 기록에 목록까지 붙여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이 서류 뭉치를 받아서 창고에 넣었다는 검찰 얘기를 과연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 이런 설명입니다. 예. 그동안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임 전 총장이 서류만 넘겨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예.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특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또 자료만 인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당시 검찰 측의 설명이 맞는 걸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렇군요. 비판의 대상이 됐던 임 전 총장 반응이 있습니까? 당시 검찰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임 전 총장 측과 접촉을 했으나 공식적으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하기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 전 특검의 발표가 굉장히 황당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즉 하루에도 이제 몇천 건의 사건이 오가는데
특검 발표도 당시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사 의뢰도 없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이 내용을 알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검이 아마도 이 기록을 넘긴다는 개념과 수사를 의뢰한다는 개념 자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특검의 기간이 종료가 돼도 새로운 의혹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뒤에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계속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정전 특검이 당시 이제 보통 이제 특검을 하면은 검사들도 검찰에서 파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파견됐던 검사들까지 비판을 좀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전 특검은 특검에 파견 갔다 돌아간 검사들도 있고 또 검찰은 포괄적으로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는데 예.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입건할지 알지도 못한다는 의미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를 바꿔서 해석을 또 해보면 당시 그 특검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별 고민 없이 검찰에 그냥 단순히 인계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법조계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회견 뒤 그 일문일답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아직도 나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특검 관계자와 취재진 사이에서 논란도 빚어졌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이 나간 뒤 이제 김학근 당시 특검보가 이어받아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김 전 특검보가 질문을 다 듣고 모아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밝히자 취재진이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인데 증문즉답, 즉 질문이 나올 때마다 답변을 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언쟁이 또 빚어지기도 했고요. 예. 결국 김 전 특검보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질문만 적어간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정호영 전 특검이 이제 직접 모습까지 드러내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의혹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다가가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됐군요. 예, 지금까지 사회부 강현석 기자였습니다.